안녕하세요. 오펜시브 시큐리티 스타트업 대표 박세준입니다. 오늘은 All About CTF의 첫 번째 영상, 바로 그래서 CTF가 대체 뭐냐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CTF에 대한 정보가 워낙 흩어져 있다 보니까 막상 검색을 해보셔도 한국어로 잘 정리된 문서를 거의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티오리에 소속된 연구원분들은 지속적으로 CTF에 참여를 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 하나로 CTF에 대한 정말 많은 것들을 알아가실 수 있도록 알차게 정리했습니다. 부디 끝까지 시청하셔서 CTF에 대한 것들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CTF 대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CTF가 어떤 것인지, 왜 중요한지 대해서 간략한 소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아스프 서울에서 제가 발표를 했던 내용을 기반해서 정리해서 전달드리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카네기 멜론이라는 대학교에서 컴퓨터과학을 전공을 했는데, 대학교를 다니던 중에 PPP라고 하는 해킹 보안 동아리를 만들었고 2009년 말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각종 해킹 대회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데프콘 CTF는 총 5회 우승을 해서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4번은 조금 아쉽게 준우승을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또 코드게이트, CQ인사이드, 구글 CTF 같은 국내외 해킹 대회에서 총 60회 이상의 우승 경험이 있는 소위 CTF 고인물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학생 때는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새로운 거를 배운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컴퓨터를 배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또 이해해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어렵고, 그 기반 지식을 응용하고 또 창의적이어야 하는 컴퓨터 보안은 더더욱 공부하기가 어려운데요. 배우는 과정을 조금 더 재미있고 또 접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게임을 하는 것처럼 만드는 과정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다양한 성취가 가능한 목표들과 그에 따른 리워드, 팀워크를 통해 혼자서 해내기 어려운 목표를 같이 성공해내는 경우도 있고요. 컴퓨터 해킹에 대해서 실제로 키보드를 두드려 가면서 배워가고 또 경쟁하며 실력을 쌓아 올라가는 것을 저희 필드에서는 이제 캡처 더 플래그라는 형식으로 승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개인별로 또 대부분은 팀별로 참여를 해서 주어진 챌린지들을 풀어내서 경쟁하는 컴퓨터 해킹 보안 대회입니다. 적팀으로부터 깃발을 뺏어오고 또 우리 아군의 깃발을 지키는 그런 활동적인 게임에서 비롯된 이름인데, 챌린지를 해결을 하면 얻을 수 있는 플래그를 쟁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런 챌린지라고 얘기한 문제들의 분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7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웹, 크립토, 폰어블, 포렌식, 리버싱, 네트워크, 그리고 미셀레니어스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 웹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언어와 프레임워크로 되어 있는 웹 서비스들의 취약점을 발견해서 거기 안에 있는 관리자 권한을 획득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탈취를 함으로써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데이터를 유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는 이 암호학은 암호학적인 요소들이 수학적으로 깰 수 있는 성격을 가졌을 때 암호를 해독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발견해내는 것이 목표고, 그 다음에 폰어블이라는 곳은 보통 시스템 해킹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네이티브 프로그램들을 분석해서 그 안에 있는 취약점을 찾은 다음에 그 취약점을 공격해서 그 서비스가 돌고 있는 시스템을 장악하는 것이 목표인 그런 문제의 유형입니다. 그 다음 분류로는 포렌식이 있는데요. 포렌식 같은 경우에는 파일 시스템을 분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숨겨져 있는 데이터나 이벤트들을 조사를 해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내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은 리버싱인데요. 리버싱은 사실 아까 얘기했던 시스템 해킹하고 좀 많이 겹칩니다. 주어진 프로그램이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로직들이 있는지, 또 취약점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패킷을 분석을 해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 그리고 가끔은 알려지지 않은 그런 통신 규격을 알아내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전 6가지 분류에 넣기가 조금 애매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미셀레니어스 항목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블럼 솔빙, 아니면 리콘이라고 하는 정보 수집을 하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챌린지 분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CTF에는 또 대회 자체의 규격에 따라서 2가지의 유형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퍼디 스타일이라고 하는 CTF 유형인데, 아마 가장 흔한 CTF 스타일이기 때문에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되어 있고, 또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또 각각의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퍼디라고 하는 이제 미국 프로그램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카테고리별로 점점 더 어려운 난이도를 향해서 가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대회들은 24시간에서 72시간까지 쉬지 않고 진행이 되고요. 목표는 가장 많은 포인트들을 가장 빠르게 풀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른 팀들보다 제한된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점수를 획득하느냐, 거기에 이제 순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또 다른 형태는 이제 Attack and Defense라 그래서 공방전 형태로 되어 있는 CTF입니다. 공방전 형태는 아무래도 구현하기도 훨씬 더 복잡하고 실시간으로 공방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있는 형태는 아닌데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모든 팀들이 같은 취약한 환경을 가진 그런 서비스들이나 서버들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취약한 서비스나 서버의 취약점을 찾아서 다른 팀들을 그 공격을 해서 장악을 해야 되고, 공격을 함과 동시에 그 취약점들을 안전하게 패치해서 다른 팀들이 우리 팀을 공격할 수 없도록 보안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좀 실시간 공방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퍼디와 가장 큰 차이점은 제퍼디는 뭔가 공격에 성공해서 플래그를 획득하면 끝이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기 다른 팀들이 패치를 하고 있을 때 그 패치를 우회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서 추가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두 가지 형태로 CTF가 이제까지 운영이 되어 왔는데,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형태가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기존 공방전 플러스 킹 오브 더 힐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킹 오브 더 힐은 문제를 한번 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풀어야 됩니다. 풀되 그 문제를 다른 팀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가지고 풀어야 점수를 계속 획득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CTF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CTF들일까요? 첫 번째로는 일단 저희가 좀 홍보성 같지만 저희 이제 PPP 팀이 주최를 하는 PCTF라고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운영이 되어 왔고 좋은 문제들로 구성을 해서 매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많이들 아실 법한 데프콘 CTF가 있고요. 그리고 도쿄 웨스턴스라고 하는 팀이 운영하는 도쿄 웨스턴스 CTF, 유럽에서 보통 이뤄지는 핵루 CTF, 중국 웁스라고 하는 팀이 운영을 하는 제로 CTF, 대만의 히콘이라고 하는 팀에서 운영하는 히콘 CTF, 한국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코드게이트 CTF, 구글이 운영하는 구글 CTF, 이런 것들을 손꼽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몇백 개의 CTF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좋은 문제들이 출제되는 그런 대회들로 저희가 엄선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각각의 CTF를 모두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 CTF 하나를 좀 예제로 들어서 저희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장 유명한 데프콘 CTF를 예제로 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니크하기도 하고요. 데프콘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며 어떤 형태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데프콘은 다들 아시다시피 해킹의 올림픽이다 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요. 데프콘 대회 같은 경우에는 상금은 따로 걸려있지 않은데 이제 블랙 배지라고 하는 데프콘 컨퍼런스를 평생 무료로 갈 수 있는 그런 배지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여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을 하는데요. 그래서 데프콘에서는 사실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보통 3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크고요. 데프콘 CTF 같은 경우에는 그 데프콘 컨퍼런스의 일부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발표도 당연히 있고요. 락피킹, 하드웨어 IoT 해킹, 와이파이 CTF, 오픈 CTF,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이벤트와 관련 부스들이 존재를 하는데 CTF는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 조금 더 규모가 큰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PPP팀은 2010년부터 데프콘 CTF를 처음 나가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나갔을 때는 2011년도에 저희가 본선 진출을 했는데 7등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 해에 준우승을 하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우승과 준우승을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운영진이 4, 5년 주기로 계속 바뀌게 되고 현재는 5라고 하는 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데프콘 룰을 잠깐 살펴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예선전과 본선전으로 나눠져 있는데 본선 진출 티켓이 예선전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다른 CTF들 중에 좀 유명하거나 문제 질이 좋다고 알려진 그런 CTF들을 우승한 팀들에게 데프콘에서 본선 진출권을 부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드블루, hit콘, 그 다음에 CTF존, HXP, 그 다음에 PCTF 이렇게 우승한 팀들에게 본선 진출권을 나눠줬고요. 이외에도 또 작년 데프콘 CTF를 우승한 팀에게는 자동 초청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스코어보드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링크에 가보시면 아직도
잘 보존되어 있으니까 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예선을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나서 본선에 저희가 진출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보통은 라스베가스에서 진행을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3일에 걸쳐서 하루에 10시간 정도씩 이틀을 진행을 하고 또한 6시간 정도 마지막 날 진행을 해서 20시간에서 30시간 사이에 이제 게임 타임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8시간씩 4번의 시프트로 나눠서 총 32시간의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되면 공방전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계속 문제를 서로 해킹하고 보완하고 하는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럼 데프콘 CTF에서는 어떤 식으로 스코어링을 하게 될까요? 이제 아무래도 제퍼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특정 문제별로 점수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점수가 합산이 돼서 누가 가장 많은 포인트를 얻었느냐 이걸로 저희가 채점을 하지만 아무래도 본선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공방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킹 오브 더 힐이라고 하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팀이 점수를 얻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점수 계산이 되는지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본선 같은 경우에는 어택 포인트, 그리고 디펜스 포인트, 그리고 킹 오브 더 힐 포인트로 세 가지의 그 점수 구성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어택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 팀의 어떤 특정 서비스를 해킹에 성공을 해서 거기서 플래그를 얻게 되면 1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디펜스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공격당하지 않고 잘 방어가 됐다면, 즉 우리 팀에서 플래그가 유출이 되지 않았다면 1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킹 오브 더 힐 포인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특정 문제를 어떤 팀이 가장 잘 푸냐에 따라서 나열을 한 다음에 1등 팀에게는 10점, 2등 팀에게는 6점, 3등 팀에 3점, 2점, 1점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을 하게 되고요. 이 점수들을 그럼 어떻게 또 환산을 하느냐인데 어택 포인트는 35%, 그 다음에 디펜스 포인트도 35%, 그 다음에 킹 오브 더 힐 포인트는 30%를 해서 총 100%의 100분의 1로 나눠서 이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택만 잘한다고 해서 이 대회를 우승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택과 디펜스와 그 다음에 킹 오브 더 힐까지 세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잘 운용을 해야만 이길 수 있는 대회겠죠. 그리고 이제 스코어링은 우리가 뭐 1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 1점을 언제 얻느냐? 그 보통 틱이라고 하는 라운드가 있습니다. 그 라운드는 보통 주기가 5분 정도 되는데 5분마다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이 되고 그 5분 내에 획득한 그 플래그들이나 5분 내에 방어한 것들 그리고 5분 내에 일어난 킹 오브 더 힐 이벤트들을 가지고 점수를 환산하게 됩니다. 올해를 포함해서 지난 한 3년 동안 데프콘 CTF 본선을 진출한 팀들이 어딘지를 보면 해킹 올림픽이라고 부를 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팀들이 다양한 곳에서 출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도 있고요. 프랑스, 스웨덴, 폴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러시아, 독일, 중국, 대만, 뭐 한국, 일본까지 다양하게 전 세계에서 저희가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CTF를 하느냐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CTF는 어떻게 보면 연습이에요. 컴퓨터 기술은 이론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손으로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 CTF를 하면서 실제로 어떤 문제를 풀어가면서 코딩도 해보고 익스플로이트 짜보고 하면서 손에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다양한 분야와 범위의 기술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팀의 중요성 그리고 팀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시너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팀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를 배울 수 있는 또 그런 과정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 방식을 통해서 가끔은 또 치열하게 누가 더 잘하는지를 가릴 수도 있고 또 더 잘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팀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도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유익하고 좋고 재밌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좀 막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스킬을 다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크게 CTF나 워게임 정도로 나뉘는데 뭐 사실 비슷해요. CTF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시간 제한을 두고 팀들끼리 경쟁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고 워게임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릴렉스하게 운영자나 운영진이 직접 이제 출제하고 관리하는 24시간 돌아가는 사이트 대회라고 보시면 돼요. 주어진 시간 내에 할 필요가 없이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주어진 문제들을 풀어나가면 되는데 저희 티오리에서 만든 이 드림핵을 빼놓고 지나갈 수가 없는데요. 드림핵은 사이버 보안 교육 플랫폼입니다. 이제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 곳에서 공부도 하고 또 워게임을 통해서 연습이나 실습도 하고 CTF까지 해서 경쟁을 해서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또 뽐낼 수도 있고 또 내가 문제를 풀거나 공부를 하다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생기면 포럼을 통해서 질답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한데 모여있기 때문인데요. 또 무엇보다 중요하게 개인 사용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보안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강의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에 뭔가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공부하시기에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CTF가 무엇이고 어떤 종류의 CTF들이 존재를 하고 또 유명한 데프콘 CTF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이런 CTF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았고요. 물론 이 영상만으로 CTF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 CTF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살펴보고 또 추후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해킹과 보안에 대한 재밌고 신기한 소식들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